여러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이 어땠냐고요? 속이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얼어붙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요. 새벽 2시에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이 시간에 누가 연락을 해?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손을 뻗었는데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그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손이 떨렸어요. 국자를 들고 있는데도 새벽에 그 진동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동시에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고마워. 오늘은 일찍 나가야 해서. 남편은 평소보다 서둘러 밥을 먹었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17년을 같이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데이트를 앞둔 젊은이처럼.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어디서요? 급한 회식이 잡혔다네. 거짓말. 딱 보면 알아요. 왼쪽 눈썹이 실룩 올라가거든요. 17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본 그 버릇.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협탁 쪽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벌벌 떨렸어요. 남편의 보조 핸드폰이 거기 있었거든요.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손은 이미 핸드폰을 짚고 있었어요. 비밀번호. 우리 재혼기념일 1027점. 화면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인제인 예약 완료. 요청하신 창가 좌석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분께서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화인제. 제가 10년 동안 가고 싶다고 졸은 그곳. 나중에 꼭 데려가 줄게라던 남편의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그곳.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다른 여자와 그곳을 예약했어요. 제 소원을 다른 여자와 이루려고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미경이라는 이름. 1년치 대화가 쭉 펼쳐졌어요. 오빠, 오늘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 어제 그 호텔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래야지.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호텔이라고? 이 개자식이 호텔을? 더 내렸어요. 사진들이 나왔어요. 부산 출장에서 찍은 거라고 했던 그 사진.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어준 그 표정으로.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진짜로 토할 것 같았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사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찍은 셀카. 둘이.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어요. 17년이에요. 17년을 믿고 살았는데 첫 번째 남편 동훈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때 내가 평생 지켜줄게. 다신 외롭지 않게 해줄게 라던 그 사람이 지금 30년 어린 여자랑 침대에서 웃고 있었어요. 미경이라는 년. 프로필을 확인했어요. 김영일 오펌 홍보팀장 윤미경. 기혼. 남편은 이재민. 건축사무소 대표. 기혼이라고? 이 쌍년이 남의 남편 꼬시고 다니는 주제에 자기도 결혼했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나왔어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35년간 날라리 중학생들 다뤄온 제가 아니에요. 복수할 거예요. 제대로. 이재민이라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죠?
자기 마누라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그럼 우리 둘이 같은 편이네요. 거울 앞에 섰어요. 67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좋아. 금요일이라고 했지? 금요일에 화인제에서 만나자. 내 인생 제대로 박살내줄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완벽하게 해야 해요. 그들이 도망칠 구멍조차 없도록. 그날 밤은 지옥이었어요. 남편 옆에 누워있는데 구역질이 났어요. 그 더러운 몸이 제 옆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저 입으로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했겠지. 저 손으로 그녀의 몸을 만졌겠지. 이불을 확 걷어차고 싶었어요. 이 개자식아. 소리치며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새벽 5시까지 한숨도 못 자고 천장만 노려봤어요. 지난 몇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어깨가 너무 아파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파스나 붙여. 오늘 제 생일인데. 미안. 깜빡했다. 다음에 해줄게. 요즘 너무 야근이 잦은 것 같은데. 로펌 일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이해해줬죠. 바보같이 17년 동안 그 야근 시간에 호텔에서 그년이랑 뒹굴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평소처럼요.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아침 드세요. 고마워. 그 입으로 그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야, 사랑해. 이런 소리 했겠죠? 토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얼굴엔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남편이 나간 후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윤미경이라는 연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검색창에 윤미경 김영희 로펌을 쳤어요.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로펌, 행사 관련 기사들, 사진도 있었어요. 와, 예쁘네요. 30대 후반이면 저보다 거의 30살 어리네. 피부도 좋고, 몸매도 좋고, 그래. 어리니까 좋겠다. 밤에도 좋겠지?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진정했어요. 지금은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소셜미디어를 뒤졌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과 기본 정보는 볼 수 있었어요. 남편, 이재민. 사진을 클릭했어요. 점잖게 생긴 남자였어요. 우리 남편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이재민 씨,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네요. 당신 마누라가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의 건축사무소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연락처가 있었어요. 이메일 주소도. 좋아,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네. 저는 명예교수예요. 그리고 이재민은 건축가. 완벽한 접점이 있어요.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안녕하세요. 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숙입니다. 선생님의 친환경 건축 작품들을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미끼를 던졌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 강연.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인제에서 만나자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30분. 화인제에서 뵙겠습니다. 걸렸다. 웃음이 났어요. 이번엔 기분 좋은 웃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화인제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김정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중요해요. 혹시 같은 시간에 박영철 변호사님 예약이 있나요? 아, 네. 계시네요. 그분과 사업상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바로 옆자리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박영철 고객님은 창가 쪽 2인 테이블이신데 바로 옆으로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어요. 금요일, 그날 제대로 보여줄게. 창가 자리가 얼마나 낭만적인지 말이야. 내 인생 끝나는 게 얼마나 낭만적인지도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제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복수에 불타는 여자의 눈빛. 그때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하지만 참아요. 금요일까지. 엄마, 한 가지 물어볼게. 만약 누가 엄마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저 같으면요. 절대 그냥 안 둬요.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아니, 2배로. 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2배로 갚아줘야지. 수요일 오후 남편의 핸드폰을 또 확인했어요. 이번엔 죄책감 따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빠, 금요일 너무 기대돼요. 드디어 창가 자리에서 제대로 된 데이트네요. 나도 그래. 1년 동안 숨어 다니느라 힘들었잖아. 이제 당당하게 데이트하자. 당당하게, 불륜이 당당해. 더 내렸어요. 오빠, 오늘 새로운 란제리 샀어요. 금요일 밤에 보여줄게요. 기대된다. 금요일 저녁 먹고 바로 호텔 갈까? 좋아요. 어제 그 호텔로 다시 가요. 침대가 너무 편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서 웃을 뻔했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좋아, 아주 좋아. 계속 꿈꿔. 금요일 밤 호텔 침대에서 뒹굴 생각 말이지. 그 꿈, 영원히 꿈으로 남을 거야. 오후에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데 아래층 박 여사를 만났어요. 김 여사님,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네. 금요일에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어머, 뭔데요? 비밀이에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온 문자를 또 확인했어요. 중독됐나 봐요. 자꾸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고통받고 싶은 건가? 아니에요. 분노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에 제대로 터뜨리려고.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가 봐요. 답장이 없으시네요. 미안해. 법정에 있었어. 금요일만 생각하고 있어. 저도요. 이번엔 정말 완벽한 밤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해. 이 개자식이 사랑해. 17년 동안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게 몇 번인데 그년한테는 매일 사랑한다고 하네. 옷장을 열어 남색 투피스를 꺼냈어요. 작년에 딸이 사준 건데 한 번도 안 입었던 거. 입어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67세의 내가 아니라 복수의 여신 같았어요. 목요일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새 넥타이에 향수까지. 17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응.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다고? 내일 그 여자 만날 생각에
좋아. 7일컷. 기분 좋아해. 내일이면 그 좋은 기분 산산조각 날 테니까. 남편이 나가고 미용실에 전화했어요. 내일 저녁에 예약 가능한가요? 최대한 예쁘게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이상한 질문 하셨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누군가 엄마를 배신하면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아,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 사람 인생을 박살낼 거야. 철저하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금요일이 밝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복수의 날. 금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웃음이 났어요. 드디어 오늘이에요.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나요. 남편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샤워하면서 노래까지 불렀어요. 17년 만에 처음 듣는 콧노래. 7일컷 불러. 오늘 밤이면 그 입을 다물지 못할 테니까. 오늘 중요한 날이야. 저녁 늦을 것 같아. 네. 잘 다녀오세요. 남편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저 뒷모습을 보는 게요. 오후 5시 미용실에 갔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가 봐요. 표정이 다르세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머리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원장님이 정성껏 스타일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10년. 좋아요. 오늘은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 앞에 나타나야 해요. 저 대신 선택한 그 젊은 년보다 더 당당하게. 집에 돌아와 남색 투피스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완벽했어요. 액세서리는 간단하게.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결혼반지를 빼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뒀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오늘 밤 이후로는 영원히 빼버릴 거니까. 7시 10분. 택시를 탔어요. 화인제까지 15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요. 옷차림이 고급스러우세요.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복수하는 날이거든요. 예? 농담이에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화인제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건물. 남편이 언젠가 꼭 데려가 줄게라던 그곳. 언젠가가 오늘이네. 근데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4명이서 왔지만. 어서 오세요. 김정숙 고객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웨이터가 저를 창가 쪽으로 안내했어요. 한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바로 옆 테이블. 박영철 예약 팻말. 여기서 그년이랑 로맨틱한 저녁 먹을 생각했지? 와인 마시고 손잡고 그러다가 호텔 가서 뒹굴 생각이었지?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하지만 웃었어요. 이 자리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온 신경이 옆 테이블에 가 있었거든요. 7시 25분. 이재민 대표가 들어왔어요. 사진보다 더 신사적으로 보였어요. 김정숙 교수님이시죠? 네, 이재민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안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평소 교수님 연구를. 이재민 대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대답했어요. 하지만 귀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7시 35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옆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 윤미경. 사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젊고 날씬하고 빛나 보였어요. 남편은 그 여자의 의자를 빼주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저한테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어준 그 웃음.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 맞죠? 당신이 원하던 그 자리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달콤한 목소리.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쓰던 그 톤. 미경이, 와, 정말 예뻐요라고 말했어요. 제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내 차례야. 남편이 미경에게 와인을 따라줬어요. 손목을 스치면서 미경이 수줍게 웃었어요. 미경아,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오빠랑 있으면 행복했으니까. 나도 오늘부터는 더 자주 만나자.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숨지 말고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소리내서 웃을 뻔했어요. 숨지 말자고. 좋아, 나도 이제 안 숨을게. 지금, 당장.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저는 냅킨을 떨어뜨린 척하며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와인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더니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정수가?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차갑게. 미경도 저를 봤어요. 그 여자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재민 대표에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나오는데 미경이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교수님,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 여자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드레스, 하이힐, 화장. 남의 남편 유혹하려고 단단히 준비했네요. 이러지 말라고.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어요. 당신 남편이 저기 앉아 있는데 내 남편이랑 손잡고 있던 여자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왜? 창가 자리에서 로맨틱한 저녁 먹으려던 계획 망치면 안 되니까. 호텔 가려던 계획도 있는데. 미경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1년치 문자 다 봤어요. 사진도 다 봤고, 침대에서 찍은 그 사진들도요. 아, 특히 좋더라고요. 오빠 사랑해. 오늘 밤 기대돼. 이런 거. 구역질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뛰어왔어요. 정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뭐 하긴. 산책이요. 17년 만에 처음 와보는 화인제 구경 좀 하고. 당신 왜?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궁금해요? 정말로. 저는 이재민 대표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재민 대표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이재민 대표가 황당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 박영철 변호사예요. 그리고 미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당신 아내, 윤미경 팀장이고요. 이재민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제가 오늘 대표님을 초대한 건 건축 얘기하려던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당해도
싸게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완벽해요. 더 많은 사람이 볼수록 좋아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정수가, 제발. 저는 그 손을 확 뿌리쳤어요. 손 치워요. 더럽게. 이건 오해야. 오해. 저는 크게 웃었어요. 정말 크게. 1년 동안 매일 문자 한 개. 오해예요? 부산에서 호텔 갔던 거. 오해예요? 어제도 침대가 편했다고 문자 보낸 거. 오해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재민 대표를 보면서 여보, 이건 정말 뭐가 정말이야, 미경아? 이재민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니?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참, 영철 씨 법인카드로 계산하세요. 그거 원래 미경 씨 거잖아요. 1년 동안 쓰던 거. 그리고 웨이터를 불렀어요. 별실 하나 주세요. 4명이서 제대로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별실 문이 닫혔어요. 4명이 마주 앉았어요. 남편과 미경은 고개도 못 들고 이재민 대표는 살기등등한 표정이었고 저는 평온했어요. 자,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정숙, 들어봐. 닥쳐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17년 동안 당신 말만 들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핸드백에서 남편의 핸드폰 캡처 사진들을 꺼냈어요. 프린트해온 거예요. 수십 장. 탁, 탁, 탁.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던졌어요. 이게 뭐죠? 첫 번째 사진. 침대에서 찍은 셀카. 이건 뭐고? 두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모습. 이건 세 번째 사진. 미경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 남편에게 보낸 거. 미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재민 대표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미경아, 이게 뭐야? 여보. 그건 이게 뭐냐고 이재민 대표가 소리쳤어요. 온화하던 그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계속 사진을 던졌어요. 이건 부산 출장 때 여기 보세요. 손잡고 있죠? 이건 제주도. 또 어디 갔더라? 아, 강릉. 여기서도 호텔 갔죠? 남편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어요. 정숙, 제발, 제발, 제발 그만하라고. 왜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저는 웃었어요. 저는 3일 동안 이거 보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67세 할머니가 30대 여자한테 남편 뺏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미경이 울면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해서. 사랑?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을 바싹 들이댔어요. 유부남한테 속옷 사진 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남의 집 파괴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소리쳤어요. 17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당신 같은 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지 알아요? 당신 남편 보세요. 저 표정 보여요? 그게 당신이 한 짓이에요. 이재민 대표가 미경을 쳐다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경아, 30년이었는데, 여보, 30년 동안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정숙, 내가 정말 미안해. 미쳤었어. 정신이 없었어. 용서해줘.
용서.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 허벅지 만질 때 용서 생각했어요? 침대에서 뒹굴 때 나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1년 동안 모르게 매일 문자하고 전화하고 호텔 가고 그게 다 모르게. 저는 핸드백에서 호텔 키를 꺼냈어요. 오늘부터 저는 호텔에서 살 거예요. 월요일까지 집 비워요. 정숙. 그리고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안 돼.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67세 변호사가 별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봐줘.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이재민 대표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재민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이재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별실 문을 열었어요. 참. 하나만 더요. 뒤돌아봤어요. 미경 씨, 당신 좋아하는 창가 자리 평생 기억하세요. 그게 당신 인생 무너진 자리니까.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7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발, 욕이 나왔어요.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시발, 개자식. 울면서 욕했어요. 베개를 움켜쥐고 찢어질 듯이 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교수님, 이재민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이재민 대표도 울었나 봐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술을 마셨어요. 말없이 그냥 마셨어요. 미경 씨는 집에 보냈어요. 보기도 싫어서. 그러시겠죠.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에 갔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진 얼굴로. 정숙, 짐 싸러 왔어요. 비켜주세요. 제발 들어봐. 미경이랑 완전히 끝냈어. 회사도 그만두게 했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영철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어젯밤에 당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연락했고요. 뭐라고? 당신이 뭘 했는지 다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쳤어? 내 평판. 지금 평판 걱정해요? 저는 비웃었어요. 당신이 결혼 파괴했잖아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정숙. 그러면 당신은 끝난 거예요. 인정하세요. 남편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를 떠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제 인생은요? 17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제 인생은 어떻고요? 그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핸드폰 캡처,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변호사가 말했어요. 완벽한 케이스예요. 백전백승입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남편은 미친 듯이 연락했어요. 문자 100통, 전화 200통, 이메일 50통. 마지막 문자가 기가 막혔어요. 미경이한테서 당신 눈빛이 보이지 않았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추가 증거로. 남편은 결국 로펌에서 쫓겨났어요.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68세 변호사가 30대 직원이랑 불륜. 뉴스감이었죠. 어느 날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지연아, 이제 얘기해 줄게. 엄마랑 아빠 이혼해. 뭐, 다 얘기해 줬어요. 숨김없이 딸이 울었어요.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이혼이 확정된 건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제가 벌어서 산 제 집이에요. 어느 토요일 아침, 이재민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그분도 이혼했어요. 미경이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았대요. 남편 로펌도 관뒀고 다른 직장도 못 구한대요. 소문이 다 퍼져서 자업자득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웃었어요. 썩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강연을 시작했어요. 배신당한 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60에 70대 여성들이 몰려왔어요. 저도 남편한테 당했어요.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교수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이재민 대표는 매번 뒷자리에 앉아서 들어줬어요. 어느 초여름 밤 산책하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교수님, 저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진심으로 당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사랑이 아니라 동료로요. 평등한 동반자로요. 그게 더 좋네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당당하게.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화인제 그날 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던 순간,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던 순간. 후회해요? 아니요. 단 1초도.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후회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참고 살 필요 없어요. 배신당했으면 갚아줘야 해요. 제대로. 67세에 새 인생 시작하는 거 무섭냐고요? 당연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거짓말쟁이 옆에서 사는 것보다는 1000배 나아요. 제 창가 자리는 이제 완전히 제 거예요. 아무도 침범 못해요. 이게 제 복수고 제 승리예요.